앞서 보신 대로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예견된 사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만 제대로 막았더라면, 또 인근 교량 공사 과정에서 물막이 제방을 촘촘히 쌓았다면 이 같은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한탄과 원망의 목소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택수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왜 교통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난당국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먼저 의심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 전에 금강 홍수위험 통제소가 청주시에 그 주민 통제 필요성을 구두로 전달을 했는데요. 그 뒤에도 홍수 위험에 대한 여러 차례 경고는 반복이 됐습니다. 침수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인 15일 오전 7시 40분쯤에는 인근 주민들이 119에 직접 홍수 위험을 신고를 했고요. 오전 8시에는 미호천교 공사 현장 관계자가 경찰에 제방 유실 위험을 신고하면서 도로 통제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 도로관리청인 충북도는 어떤 통제나 긴급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CCTV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시는 도로를 통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었는데요. 행정당국과 경찰 그리고 소방당국이 포함된 이 모든 재난당국이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매우 부실했다는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를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을 앞두고 누가 이 도로를 통제했어야 했냐, 이것들을 두고도 또 여전히 공방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일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도로법 76조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이 법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당시 도로 통제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도 508호선으로서 충북도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사고 직전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면 금강 홍수통제소가 주민 통제 의견을 청주시에 전달을 하면 시는 이 내용을 충북도에 곧바로 보고를 하고요. 도는 또 종합적인 판단을 내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경찰에 이 요청을 했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역시 이런 대응 매뉴얼 자체가 촘촘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경찰의 책임도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떤 근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도 법 규정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6조는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호천교 공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 역시 즉시 현장에 나와서 순찰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을 하고 교통 통제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은 이 신고 자체가 일반 112로 들어왔고 지하차도 침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당시 이 신고 전화를 받고 나서 궁평이 지하차도 인근을 순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과정에 대한 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이번 참사를 수사할 전담 본부를 꾸렸는데요. 모두 88명의 수사진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경찰은 앞서 전해드린 지하차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경위를 살펴보고요. 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아마 조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의혹이 제기된 미호천교 공사 현장 인근의 임시 제방의 관리 상태와 그 사후 처리 과정도 아마 수사의 그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나 또 제방 관리에 소홀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이 끝으로 이번 참사와 유사한 사건이 2020년 7월 부산에서 발생을 했죠. 당시의 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지요? 지난 2020년 7월에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11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사고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담당 과장과 계장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 관련 직원들에게도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당시 부산 사고는 이번 오송 참사와 그 사고 과정이 매우 비슷했는데요.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됐는데도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침수 대응이 부실해서 인명피해가 키웠다는 걸 법원이 대부분 인정한 결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